안녕하세요. 유스타 잉글리시 어학원의 족집게 토익의 조인희 강사입니다. 자, 2013년도 2월 24일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고 오셨습니까? 2월 2일 날 시험이 사실 지난주 목요일 날 점수가 나왔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기대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기뻐하신 분들도 계시고, 실망하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마음 잘 추스리고 시험 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번 달 시험 지금 사실 2월 2일 날 그리고 1월 달 시험 전체적으로 지금 3번의 시험을 2013년도에 들어서 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평가를 여러분 해보자면 LC는 사실 무난하게 계속해서 지속을 하고 있는 편이고, 그 다음에 RC도 약간 난이도가 있었죠. 1월과 2월 초 시험에서는. 근데 그거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평이하게 출제가 되지 않았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지금 이제 뭐 RC 같은 경우도 특히 이제 오늘은 RC 위주로 얘기를 하겠지만 평이한 난이도라고 얘기를 해도 항상 어려운 거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정확하게 구조에 대해서 좀 더 익숙하게 보시게 되면 훨씬 더 쉽게 갈 수 있는 것들도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같이 함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잠깐 간단하게 파7 얘기 살짝 여러분 몇 가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이번 달 5, 6 들어가기 전에 파7 세부사항 문제 그리고 목적 물어보는 문제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는 뭐 그렇다고 해도 어렵지는 않았다. 자, 그런데 세부사항이 많다라고 얘기하면 항상 뭐냐면 이건 많이 읽어야 되는 거잖아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죠. 맞아요.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런데 조금 덜 읽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자, 바로 무엇이냐면 보기를 먼저 읽는 거예요. 항상 보기를 정확하게 먼저 읽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근데 보통 제가 읽으세요 라고 얘기하면 학생분들 뭐 하시냐면 동그라미를 쳐요. 그죠? 동그라미 밑줄 막 치거든요. 자, 이렇게 치는 거, 동그라미 치는 거 전혀 상관없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읽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왜? 독해, 펄7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여러분 뭐다? 지문에서 답이 나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문하고 보기가 똑같은 단어가 나오면 너무 쉽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항상 뭘 생각한다? 패러프레이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걸 예측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보기를 먼저 정확하게 읽어서 정리를 하되 읽어 놓는 거죠. 그래서 무슨 뜻인지를 알고 거기에서 지문하고 유사한 내용을 찾으려고 노력하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물론 무조건 다 그러면 지문을 해석해야 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에요. 지문을 다 해석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물어본 키워드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고유명사라던가 변하지 않는 잘 바꾸지 못하는 명사류들이 있죠. 요걸 여러분들이 가져오셔서 이 부분에 대한 지문에 키워드 나온 매치한 거, 문제하고 키가 똑같은 얘기를 찾았어. 그 부분만 정확하게 읽으면 보기 4개 중에 하나랑 맞는 뜻이 있다라는 거죠. 저희는 그렇게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지문을 덜 읽고서도 정확하게 문제의 정답을 꺼낼 수 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항상 말하지 않아도 보기를 먼저 읽는 거, 정확하게 해석하는 거 여러분들이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얘기가 왜 또 중요하냐면 이번 달에 아티클 3개가 나왔어요, 여러분. 3개 정도 출제가 됐는데 아티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뭐 하냐면 학생들 표정이 어두워요. 그죠? 자, 근데 아티클이 지금 3개 정도 출제가 됐는데 여기서 여러분 제가 오늘 문제를 풀어보니까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고유명사가 진짜 중요하네, 오늘. 그쵸? 사람 이름을 자꾸 물어보는데 그 사람이 지문에서 쭉 바로 보면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숨어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죠. 그쵸?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의 업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은 그 사람의, 그쵸? A씨의 얘기가 바로 A씨가 스텝 다운, 그쵸? 그래서 뭐 사직할 것입니다. 퇴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업적에 대해서 나열을 하는데 이 사람의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제2의 인물, 제3의 인물, 제4의 인물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A 말고 B씨의 C씨는, D씨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멘붕 오는 거죠. 그쵸?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고유명사는 문제에서 꼭 정확하게 찾아주시는 거. 특히 아티클을 잘 푸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유명사를 잘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그 얘기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얘기를 하자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뭐냐면,
문제를 여러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보통 팟7을 접근을 하면 문제부터 먼저 읽어, 보기를 읽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문의 종류도 항상 상기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쵸? 지문의 종류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만약에 목적을 물어보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항상 이 글의 목적이 뭘까? 주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여러분 생각해 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문제들 중에 여러분 약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property sales라고 얘기하죠. 부동산 광고, 그죠? 부동산 판매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었죠. 아이고. 자, 어떤 곳 이름이 나오면서 for sale 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자, 그래서 판매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이 부동산을 판매합니다. 건물 판매, 건물 임대 이런 식으로 시작했단 말이야.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 건물이 이 장소가 뭐 하는 곳이에요? 라고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 건물 어디 위치한 이 건물은 말이야 a baked place야. baked area야 라고 얘기했거든요. baked가 뭐예요? 구운, 그러니까 bakery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 톡 튀어나왔죠.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가 뭐였었냐면은 이 글에서 알 수 없는 것은 뭘까? 라고 얘기했어요. 4가지의 보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영업시간이에요. 일찍 문을 연다라는 뜻이었거든요, 여러분. 자, 지금 건물을 팔려고 해요. 그런데 건물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건 뭘까? 이 건물의 위치, 이 건물의 규모, 이 건물이 얼마나 접근성이 뛰어나는가, 이 건물의 상업성, 그치?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 건물이, 이 건물, 이 장소가 몇 시에 영업을 하고 몇 시에 끝난다. 이건 알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건물 자체를 판매를 하는 거니까. 얘기 이해되시죠? 그래서 영업시간에 대한 표현이 오답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문의 종류를 읽고 주제를 파악을 하고 들어가면 건물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 거지 그 업체, 상점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실제로 중요하게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걸 만약에 판단했으면은 사실 ABCD 보기 다 읽지 않아도 정답을 체크하기가 굉장히 쉬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번 달 팟7을 사실 제가 보면서 평이하다, 굉장히 평이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좀 지루했어요. 왜냐하면 문제를 풀 때 오늘 선생님들이랑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뭔가 내 뒤통수를 빡 치는 이런 반전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읽으면 답은 나오는데 읽다 보면은 계속 힘든 거죠. 그쵸? 뭐 반전이 없고 계속 읽어야 되니까 답이 나오니까. 그쵸? 그래서 되게 좀 지루하고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지루하고 힘들수록 사실 뭐가 되냐면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여러분 사실 근데 집중력을 얼마나 잘 갖고 버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실 팟7은 더 점수를 더 올릴 수 있기도 하고 그대로일 수도 있기도 하다. 그죠? 그래서 왜 저희가 특강 시간에 제가 학생분들한테 이 얘기 했었거든요. 존버 정신으로 버티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자, 그래서 버티는 정신이라고 얘기한대요, 여러분. 그쵸? 이회수 선생님께서 얘기하셨다는데, 그 버티는 정신으로 사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이를 하시면 그만큼 집중력 있게 문제를 푸시면 사실 하나라도 더 맞출 수 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나는 토익에 목을 메고 있어. 그치? 나는 빨리 이걸 끝내야 될 것 같아. 불안해 죽겠어. 그런데 마음은 막 이런데 막상 문제를 풀 때는 생각보다 집중력이 잘 가지 못하죠. 그쵸? 꾸준하게 가지 못하죠. 그치? 그건 여러분 뭐냐면 버티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팟7은 버티기를 잘하셔야 또 점수도 올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 3가지 포인트, 그쵸? 여러분들한테 세부사항 볼 땐 보기 먼저, 그 다음에 아티클 U가 나오면 특히 고유명사에 집중 많이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항상 물어보든 물어보지 않던 지문 종류, 목적까지 파악하시면서 문제풀이를 집중해 보시는 거. 요 3가지의 팁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면서 팟7에 대한 얘기는 간단하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희는 바로 파트 5, 6에 대한 얘기를 함께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5, 6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RC는 평이, 그쵸?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비해서 평이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번 달에 사실 저는 실전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단어는 알아요 라고 얘기하겠지만 저희 제가 가르치는, 그쵸? 500대에서 700대 학생분들, 우리 족집게 토익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이 단어를 맞출 수 있었을까? 물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항상 가장 중요한 건 문제를 풀 때 제일 중요한 건
아는 걸 가지고 문제를 풀면 돼요. 아는 것을 가지고 문제를 풀자. 그치? 문제를 풀자잉?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아는 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면 사실 어휘 문제도 아는 어휘만 가지고 풀면 정답이 나올 수도 있지만 오답이 되어서 정답을 꺼낼 수밖에 없는 상황도 될 수가 있어요. 저희가 그걸 보는 거였는데 어떻게 그걸 잘 이용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중에 이제 이번 달에 새롭게 또 출제된 단어가 있걸랑요. 자, 그래서 신출 어휘 하나만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먼저 자, 우리 straight 잊지 못하는 단어실 거예요. 아마 그쵸? 이거 갖고 고민 많이 하셨던 분들은 자, straightforward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straight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쵸? 곧바로 쭉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straightforward라고 얘기하면 그냥 단순하게 훅 가는 거예요. 그쵸? 쭉 가는 거지.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복잡하지 않은 또는 쉬운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계약서의 언어가 매우 쉽고 또한 뭐뭐하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는 표현이었었어요. 자, 그래서 복잡하지 않은 쉬운이라고 얘기하는 straightforward 라고 얘기하는 단어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치? 이런 거 나오면 고민 참 많이 해요. 그래서 straight라는 단어를 좀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쭉! 바로 그죠? 라고 얘기하는 거. 자, 한번 더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거 외에 한 가지 주의를 해야 되는 단어가 있었어요. 자, 우리가 뭐냐면 제가 항상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시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본래 품사 우선의 원칙이라는 말을 되게 중요시하게 얘기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쵸? 물론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당연히 아실 거고 그렇지 않더라 하더라도 제 후기 강의 여태까지 계속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풀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죠? 그쵸? 자, 그런데, 자, 본래 품사 우선의 원칙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사 자리에 명사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써버렸네? 자, 동명사라고 얘기하는 동사에서 시작하는 ing의 명사형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때, 바로 뭐? 본래 품사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원래 품사 명사, 원래 품사 동사. 그러니까 누가 우선순위라고 얘기할 수 있다? 바로 명사가 우선순위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같은 얘기로 여러분 누구? 형용사도 마찬가지죠. 이게 나오면 참 어렵거든요. 형용사가 그냥 일반 형용사가 있고 그쵸? 예를 들면 오늘 우리 시험에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extensive가 있었죠. 그쵸? 그 다음에 extending, extended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extended가 나왔어요, 이번 달에. 이게 그러니까 분사잖아요. 그죠? 분사랑 같이 왔으면 원래 품사가 뭐란 얘기예요? 얘는 원래 형용사고요. 얘는 원래 extend라는 동사에서 나온 거니까 동사로 봐야지. 그럼 당연히 본래 품사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뭐라고? 형용사가 우선순위를 갖는 거겠지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맞아? 그렇지. 그러면 extensive가 답인 거네? 그치.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완전 중요한 얘기 있었죠. 뭐? 인생에는 여러분 항상 원칙대로만 움직이진 않아요. 그죠? 예외도 있어요. 그래서 그 예외가 누구라고 그랬더라? 바로 형용사는 아니지만 분명히 생긴 건 ing나 ed로 끝나는 분사지만 얘네들 우리가 사전에서 딱 찾으면 우리는 형용사예요 라고 해서 형용사가 딱 박혀있는 아이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누구다? 분사, 형, 써지는 건가? 자, 용사. 자, 저희는 강의실에서 사실 저는 이렇게 마커를 쓰는데 이제 칠판 쓰면은 여러분 좀 이렇게 뻑뻑할 때가 좀 있기는 해요. 그쵸? 근데 잘 알아보셨으면 좋겠고 워낙 악필로 소문이 나서 여러분들한테 말을 더 많이 합니다. 분사, 형, 용사예요. 그죠? 자, 분사형용사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생김새는 분사라고 생각해서 동사에서 시작된 아이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형용사인 아이들. 그렇기 때문에 형용사와 분사형용사의 형태가 같이 오면 이때는 뭐다? 해석의 포인트로 잡아야 된다. 우선순위예요. 둘 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 extended는 어쨌든 근데 분사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분사 형용사였습니다. 자, 그래서 분사 형용사인 extended와 extensive 중에 뭘 써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였죠. 그래서 그때 문제가 뭐였었냐면 뒤에 명사가 deadline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a blank deadline이었거든. 자, deadline이 마감 기한이란 뜻이죠. 자, 기한을 어떻게 해야 돼? 연장시킨다고 생각해야겠죠. 맞아요. 그 연장된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extensive예요, extended예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자, 이때 extended는
분사 형용사라는 거 주의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바로 뭐냐면 해서 extensive는 여러분 extend 동사에서 나왔는데 extend 동사는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로는 연장하다, 기한을 늘리다라는 뜻이거나 길이를 늘리다라는 뜻이 가장 일반적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얘는 여러분 expand의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범위를 넓히다라는 뜻도 분명히 갖고 있거든요. 바로 extensive라고 얘기하는 단어는 바로 어디서 온 거냐면 이 두 번째 확장하다에서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확장하다에서 온 I이기 때문에 extensive는 바로 뭐 확장하는 또는 광범위한, 폭넓은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폭넓은 데드라인은 안 되겠지요. 그래서 정답은 바로 뭐로 간다? extended deadline으로 가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 이해되삼? 그래서 이번 달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평이하다라고 얘기해도 분명히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신경 써야 되는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요, 신추러윈 straightforward라고 얘기하는 복잡하지 않은 쉬운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아이였고요. 두 번째는 본래 품사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면 형용사가 항상 분사보다 우선순위인데 분사 형용사가 있다. 자, 그 분사 형용사 중에 대표적인 아이로 사실은 배우진 않아요. 자, 그 아이 중에 하나가 근데 누구냐면 분사 형용사로 봐야 되는 아이가 extended였다. 여러분 저희 유스타 RC 교재에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여느 아마 기타 문법서들 보시면 되게 extended가 분사 형용사 칸에 들어있는 책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꼭 이번 참에 여러분들이 교재에다가 예쁘게 잘 정리해놨으면 좋겠어요. 노트 정리 잘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쵸? 그래서 하나 여러분들이 정리해놓은 얘기에다가 추가를 해놔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진짜 완벽한 한 권의 책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쵸? 그건 정말 어디서도 바꿀 수 없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것들이야. 잊지 마시고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분사 형용사 저희 유스타 RC에는 사실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또 이제 유스타 RC로 공부하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참에 또 extended 꼭 적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교재 페이지는요. 154페이지고요. 큰 2번에 PP로 끝나는 분사 형용사 칸에 여러분들이 하나 빈칸 자리에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이었네요, 여러분. 큰 3번, 큰 2번은 ING고요. 자, 그래서 한 번 더 체크해 주시는 것까지. 자, 그래서 오늘의 중요한 두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먼저 간단하게 체크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가볍게 여러 가지 이제 순서대로 하나씩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두 가지의 포인트를 좀 주의해서 보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고, 자, 아는 것을 가지고 활용하자는 건 사실 근데 계속해서 하는 얘기니까 여러분 쭉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 자, 저는 사실 오늘 문제를 풀면서 아니 왜 이렇게 처음부터 어려요?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 ABCD 딱 보니까 인칭대명사였어요. 그래서 인칭대명사면 당연히 뭐해? 우리 대명사 얘기할 때 인칭대명사 얘기하면 뭐부터 먼저 생각하라고 그랬지? 두 가지를 생각하라고 그랬지. 첫 번째가 항상 자리의 일치. 그죠? 즉, 격을 얘기하는 거였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였더라? 뭐였지? 그렇지. 안명사와의 일치. 항상 이 두 가지의 일치를 생각해보자라고 얘기했었는데 나는 그래서 그걸 생각하려고 딱 봤는데 되게 요상스럽더라고요, 문장이. 왜 문장이 요상스러웠냐면 동사는 분명히 앞에 하나가 있었어요. 동사는 분명히 하나가 있고 주어가 있는데 그 다음 자리에 지금 동사의 동사의 투부정사구, 이게 자동사였거든요. 그래서 투부정사구가 부사적 용법으로 들어온 상황이었어. 그런데 투부정사에서도 동사, 타동사니까 목적어, 명사까지 끝! 그 다음에 자리가 비었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 자리 여러분 못 써요. 그리고 discussed라고 얘기하는 사실 이렇게 보면 PP로밖에 볼 수 없는 아이가 딱 뜬 거죠. 그래서 나는 이 자리에 그러니까 당연히 뭘 써야 된다고 생각을 했냐면 당연히 이 자리에 부사를 써야 되는구나. 인칭대명사가 부사처럼 쓸 수 있는 거. 그쵸. 셀프예요. 그래서 ABC 셀프를 봤는데 없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게 잘못됐다는 거죠. 셀프 못 써. 그렇다고 여기다 소유격 쓸 수 있어요? 안 되죠. 목적격? 더더욱 안 되죠. 여기서 끝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생각한 게 뭐다? 이게 PP가 아닌가 봐. 왜? 이게 여러분 동사잖아요. 만약에 동사면 동사 앞자리 뭐 필요하지? 주어. 주어를 쓰면 되잖아. 왜? 주어 플러스 동사. 절이잖아요. 근데 절이 앞에도 절이 왔는데 절이 또 뒤에서 오려면 뭐가?
이 절과 절을 연결하는 접속사가 분명히 있었어야 되는 거잖아. 아, 그러고 보니까 앞에 명사가 있더라고요. 명사 다음에 주어 다음에 동사 쓰면 이게 뭐더라? 명사 뒤에 오는 절을 보고 우리 무슨 절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치, 명사를 수식하는, 맞아요, 형용사절. 그 형용사절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지? 관계사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관계사 중에서 우리 관계사가 생략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그쵸? 그 경우가 바로 뭐였다? 여러분, 바로 뭐냐면, 교재 여러분들이 아마도 살펴보시게 되면,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저 관계사 편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자, 여러분들이 가시면은 138페이지였던 것 같아요. 거기 보시면 나오는데,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생략이라는 얘기가 2번에 나와요. 그죠? 거기에 가시면 돼요. 바로 뭐? 여러분, 관계사는 생략되는 경우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할 때 주격관계대명사도 생략이 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접속사 자체가 생략이 돼도 문장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 얘기를 해요. 정확하게 그냥 동사를, 본동사 형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접속사만 그냥 안 보이는 거예요. 걔만 이렇게 내가 살짝 손으로 가려주는 형태인 거야. 자, 그렇게 쓸 수 있는 게 바로 목적격 관계대명사야.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 예를 들면 대시 생략됐다고 해보자. 자, 말 되네. 주어가 동사고 얘가 타동사니까 타동사에 목적어가 없잖아요. 아, 맞네. 그래서 이 자리에 뭐 쓰는 거? 주격 대명사인 we 쓰는 게 이번 달 문제에서 첫 쭉 부분에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아마 보통 파본 검사하고 나서 여유 있게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 풀잖아요. 근데 아마 여기서부터 이게 뭐지? 이렇게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봐두세요. 이 구조. 그래서 문장을 정확하게 구조를 따져 놓은 다음에 문제를 풀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조 분석이라는 거죠. 그쵸? 구조도 잘 이해를 해줘야 문제를 풀 수 있다. 우리 늘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쵸? 구조를 이해해서 집어넣으면 돼. 근데 구조를 이해하지 않고 자꾸 해석적인 포인트로 내가 아는 것만 넣으려고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주의해서 잘 가져가세요. 자,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저희 여러분, 쪽집게 토익 여러분들은 다 들으셨던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문장의 구조에서 내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항상 공부할 때 이런 얘기 했었어요. 문법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문법을 문제를 봤을 때 써먹을 줄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치? 그걸 할 줄 알아야 돼. 그걸 할 줄 알게 만드는 게 이제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그랬었죠. 그리고 요령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고. 그죠?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까지 여러분들 한 번 더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또 몇 번 얘기를 갈 거냐면 이번 달에는 의외로 명사의 문제, 명사 자리 문제가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별다른 건 없었는데 항상 중요한 게 명사라고 얘기하는 아이가 자리를 가질 때 여러분 명사 자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더라? 명사 자리는 제일 중요한 게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항상 동사를 기준으로 동사 앞자리 주어, 타동사 다음 자리면 목적어, 그치? 그 다음 비동사 다음 자리에 항상 그렇진 않지만 보어 자리에 명사 쓸 수 있다. 맞아? 이게 바로 대표적인 명사 자리야. 자, 그런데 명사라고 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를 해야 될 게 있다. 이렇게 쓰는데 이런 자리 안에서 전사도 있었지. 전사 다음 자리도 명사 자리란 말이지. 요렇게 쓸 수 있는 자리에서 이 안에서 좀 뜯어보면 또 이런 얘기도 나온다라는 거죠. 바로 어떤 얘기 나온다? 관사. 우리가 한정사라고 얘기했었죠? 관사의 끝에 명사가 온다. 그치? 라고 얘기하는 거. 그죠? 관사라고 하는 아이들 중에서도 보면 뭐 소유격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수량 형용사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었죠, 여러분. 뭐 요런 아이들 한정사 라인 다음에 명사로 끝난다라고 얘기하는 거 정도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명사 자리는 진짜 이번 달에는 크게 어려운 건 없었어요. 근데 파트 6에서 명사 자리를 물어보기는 하는데 약간의 여러분들이 요걸 알고 있으면 굉장히 쉽게 갈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거 한번 정리해드리고 여러분 갈게요. 자, 바로 뭐였냐면 이런 게 있었는데 문제에서 파트 6에 여러분 one, of the, 빈칸, of 명사 이렇게 나온 상황이었거든.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뭘 쓸래 나한테 물어봤어요. 첫 번째 당연히 명사절이죠. 근데 여러분 이때 완전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혹시 뭔지 아세요? 누구? 바로 앞에 one이에요.
one을 쓸 때 one of the 복수명사라고 얘기하죠. 기억나세요? 오케이, 맞아요. 그거예요. one of the 복수명사예요. 이 자리 그래서 뭐 써야 돼? 복수명사. ABCD 보기 중에 복수명사가 딱 하나밖에 없었죠. distributors, 유통업자, 배급업체, 배급업자라고 얘기하는 표현이었죠. 바로 그래서 정답은 복수명사를 쓰는 아이였어요. one of the 복수명사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그 뒤에 있는 명사는 뭔가요? 앞에 있는 이 명사와 일종의 동격 처리를 나타내는 아이가 되는 거죠.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였어요. 그죠? 자, 그래서 복수명사 쓰는 거, one of the 복수명사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명사에 대해서 이번 달에 자리를 물어보는 건 의외로 쉬웠는데 역시 명사 자리 외에도 수는 정말 중요하군요. 그래서 자리, 수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명사는 자리와 수가 가장 기본이 돼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까지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한 가지 요즘 들어서 자주 나오고 있어서 한번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얘기 중에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지난달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뭐였냐면 지난달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어떻게 썼냐면 플러스 명사 플러스 오브 구조. 그죠? 이거는 당연히 여기다 그냥 명사 쭉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여러분 이렇게 쓰면 뒤에 뭘 써요? 어떤 명사 써야 돼요? 그죠? 잘 모르겠는데요? 뒤에 근데 명사가 항상 오는 게 정해져 있어. 복수명사를 써야 돼라고 얘기해. 이게 여기가 앞에가 관사가 하나인데요? 근데 여기 뒤에는 막 복수 쓰고 막 그래도 돼? 자, 그래서 이 구조. 플러스 명사 플러스 오브라고 하는 이 구조가 여러분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얘는 여러분 사실 형용사로 봐요. 그래서 이 명사의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의 명사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형용사야. 수량 형용사로 보는 아이들이거든요. 자, 그 바로 대표적인 아이가 이번 달에 또 시험에 출제가 됐었죠. 바로 누구? A selection of 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우리가 정선된, 정선된이라고 얘기하는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그냥 많은이라는 뜻으로 해석하셔도 되겠고, 그쵸? 자, 그런 의미겠죠? A selection of 복수명사 형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어휘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예전에는 뭐가 제일 많이 나왔냐면, 기존 시험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a variety of죠. 이거 아는데. 다양한. 그쵸? 맞아요. 다양한이라는 표현처럼 쓸 수 있는 아이예요. 그쵸? 비슷비슷한 아이인데, a variety of 복수명사죠. 그쵸? 또 여러분 쓸 수 있는 게 a number of. 그치? 그래서 많은 역시 비슷한 말이에요. 또는 여러분 얘기할 때 지난달 시험에서는 an array of 라고 얘기하는 표현이 시험에서 나왔었죠. 이것도 많은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range of라고 얘기하는 표현도 쓰죠. 이것도 역시 많은, 다양한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아이가 됩니다. 그래서 명사 of 형태에서 형용사로 판단할 수 있고 주로 뒤에 복수명사를 받아야 되는 아이들이 바로 이런 아이들이에요. 이 중에 range 같은 경우는 사실 복수명사, 불가산명사 둘 다 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들은 전체적으로 다 복수명사만 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사명사 of 형태가 형용사가 될 수 있다는 거. 그죠? 요것도 역시 족집게 토익에서 얘기했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번 달 시험에서도 정리해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같이 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죠? 항상 공부한 거는 많이 나와요, 여러분. 아시죠? 근데 단지 뭐예요? 내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다 뿐인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기억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기억을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어휘 암기하기 싫은데 어떻게 어휘를 암기할 수 있을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많이 읽어보시면 돼요. 다양한 지문을 읽으시면 돼요. 다양한 지문을 읽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보이거든요. 그걸 자꾸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서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해설지를 통해서라도 간단한 뜻만 파악하셔도 사실은 5번 이상만 보면 한 단어를 계속해서 5번 이상만 보게 돼도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거든요. 근데 단순히 왜 우리 깜지 하잖아요. 깜지처럼 이렇게 10번 쓴다고 해서 그게 외워진다?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 하루에 10개를 외우셔도 5개밖에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 다음날.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게 외우는 게 아니라 글을 통해서 읽게 되면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는다
그죠? 그래서 독해 지문도 많이 활용해 보시라는 것도 하나의 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암기를 잘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암기하기 싫으면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그 얘기까지 당부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명사 오브 구조 다시 한번 체크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 달에 제가 so, 그쵸? 족집기 토익반에서 역시 또 so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렸는데 참 친절하게 이번 달 so가 2개나 나왔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so 다음에 형용사 썼죠. persuasive. 그 다음에 빈칸 자리 놓고 뒤에 주어 플러스 동사 절 썼어요. 자, 이렇게 쓸 수 있을 때 이 자리는 앞에 분명히 절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자리는 뭐 써야 돼? 접속사. 근데 접속사가 있더라고요, 보기 중에.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 하시면 끝나는 거죠. 뭐? 바로 so, 형용사 혹은 부사, 대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무 형용사 혹은 부사해서 대절이야? 하다라고 얘기하는 결과적 용법. 그죠? 이번 달에 하나 출제가 됐고요. so하고 연결되는 so 대절. 자, 그리고 두 번째 so의 포인트가 이번 달에 출제가 됐었다. 자, 제가 오늘 약간 몸을 움직이지를 잘 여러분, 그쵸? 보기에는 좀 이상하게 보이실 수 있겠지만 양해해 주시고요. 자, 오늘 또 한 가지가 나오는 게 뭐였냐면 so 바로 that. 여러분 형용사 부사 바로 안 붙이고 so that 절이라고 얘기하죠. 얘가 바로 뭐하기 위하여라고 얘기하는 목적의 부사절 접속사라고 얘기해요. 이번 달에 이 두 가지가 시험에 출제가 됐었다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전 중요해요. 그쵸? 그래서 저는 정말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so, 그쵸? 정리해 줬는데 또 바로 나와주시고. 자, 근데 여러분 so는 사실 이렇게 두 가지의 용법으로만 쓰는 건 아니에요. 그쵸? 이번 달에는 접속사를 연결한 형태로 두 가지가 출제가 된 거지만 사실은 so라고 얘기하면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뭐야? so는 원래 등위 접속사로 쓰일 수 있다라는 거. 그치? 그리고 두 번째가 부사라는 거. 여러분들이 사실 보셔야 되는 건 이 두 가지예요. 근데 so라고 하는 아이가 등위 접속사로 쓰일 때 되게 중요한 게 있지. 바로 뭐냐면 항상 절과 절 사이에서 위치를 한다. 그러니까 so는 무조건 등위 접속사니까 명사나 아니면은 구, 그치? 단어나 구까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절과 절만 연결할 수 있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가 뭐였냐면 부사. 부사로 쓸 때 사실은 지금 이제 이거 결과적 용법처럼 형용사나 부사를 강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느 부사들처럼 다양한 대상들을 강조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본인이 수식할 수 있는 대상이 형용사 혹은 부사로 정해져 있다. 첫 번째 포인트로 주의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뭘 또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다가 우리 부사 so에 한 가지 용법이 더 있다. so가 동사 주어를 가져오는 이런 구조를 갖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동사 주어, 원래 문장을 어떻게 쓰지? 주어 동사로 쓰지? 우리가 근데 동사 주어로 쓰게 되면 이런 걸 보고 도치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도치 형태를 가져오는 so가 바로 무엇이다? 이때 so는 또한이라고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자, 예를 들면 John is a student. 자, 존은 학생이야. 나도 학생인데 so am I 라고 얘기하죠. 나도 학생이야. 그쵸? 자, 라고 얘기하는 건 형태예요, 여러분. 그래서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so라고 하는 아이가 또한이라는 뜻의 부사로 쓰일 때는 동사 주어의 위치를 바꾸는구나 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다. 자, 오늘 진짜 중요한 so의 용법까지 제가 후루룩 다 얘기해 드렸어요. 그죠? 자, 그래서 뭐 이런 걸 얘기 꼭 해야 돼? 라는, 그죠? 그건 아니죠,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들이 알 권리가 있으신 거죠. 여러분들의 알 권리를 지금 충족시켜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는 거에서 넘어서서 잘 활용하는 것까지 가져가야 돼. 그치? 활용하는 방법은 포인트는 여러분 정확하게 자리들을 잘 판단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자리에서 쓰겠구나 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달에 so에 대한 용법도 여러분들이 두 가지 정도 주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저희 이번 달에 이거 여러분 얘기가 나왔었는데 왜 명사 이슈가 있었죠. 그쵸? 자, 그래서 역시 또 정리를 해드렸던 얘기긴 하지만 이게 이슈라고 얘기하는 명사가 사실 명사로만 쓰는 거야? 아니지. 명사로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뭐로도 쓸 수 있어? 타동사로도 여러분 쓸 수 있죠. 자, 그래서 명사로 쓸 때는 문제거리, 그쵸? 라고 얘기하는, 이슈라고 얘기하는 표현이죠. 자, 그런데 타동사로 쓸 때는 바로 뭐다? 발급하다란 뜻도 있고
발행하다라는 뜻도 있고 발표하다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뜻을 다 갖고 있어요. 내놓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issue라는 동사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정리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명사도 되지만 동사도 될 수 있으니까 잘 알아두자. 그래서 이번 달에 역시 형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information을 밝히다, 드러내다, 발표하다라는 표현으로 이번 달에 출제가 됐었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냐면 배운 얘기들이 굉장히 여러분 사실 많아요. 근데 배우는 얘기들을 내가 얼마나 잘 써먹을 수 있느냐는 그렇죠? 내가 그만큼 머릿속에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정리하는 포인트를 지금 잘 들으라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볼 땐 이런 게 있다. 상기해주는 포인트, 경우의 수가 있는데 오늘은 타동사가 얘가 동사로 쓸 수 있는 자리니까 아, 이슈가 되면 이런 뜻이겠구나. 그리고 얘기를 뒤에 있는 목적어랑 혹은 앞에 있는 대상과 매치를 해보니까 말이 되는구나. 이렇게 정리하셨으면 좋겠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한 번 더 정리 부탁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명사하고 동사가 되는 경우는 너무 많아.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 다 정리가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냐면 문제에서 나올 때마다 정리하는 게 제일 좋아요. 요즘 그래서 제가 많이 보고 있는 것 중에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것들은 이제 서플라이 뭐 이런 것들도 많겠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렉이더라고요. 자, 렉이 뭐야? 그치, a lack of라고 얘기해서 뭐뭇의 부족, 결핍이라는 명사로 쓰죠. 맞아요. 부족, 결핍이라는 명사도 되지만 렉 동사는 여러분 동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표현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가 빠지다,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표현으로 명사, 동사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대개가 여러분 명사형이 잘 보면 동사형까지 되는 경우가 많고요. 해석의 차이가 없는 것도 되게 많아요. 이런 거는 많이 그때그때 정리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단어를 잘 공부하는 방법도 필요하죠.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하는 방법도 필요한데 그 공부하는 방법은 지금처럼 문장을 역시 통해서 그러니까 결론은 문장을 많이 읽어봐야 돼. 문장을 많이 읽어봐야 되고 문장을 많이 나눠봐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기초부터 실전까지 다 아우를 수가 있는 거예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만간 잠깐 홍보를 해드리자면, 홍보하자면, 조만간 제가 지금 이제 그 구조 분석을 위주로 한 동영상이 하나가 여러분 나올 거예요. 저희 학원 사이트에. 그쵸? 그래서 조만간 나오게 될 것 같은데요. 그때 여러분 나오게 되면 또 뭐가 있나? 샘플 강의 분명히 있을 거니까 꼭 활용해 보시면서, 아, 이런 게 있구나. 그쵸?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구나. 그쵸? 여러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홍보 한번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는 다시 또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이번 달에 여러분 또 이제 전치사 나와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전치사 얘기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뒤에 있는 명사를 순서대로 판단하라고 그랬는데 이번 달에 뒤에 7 days, 기간명사, 시간명사가 나왔거든요. 기간명사의 가장 대표 친구가 누구더라? 맞아요. within. 그래서 within 나왔던 거 여러분들이 꼭 한 번 더 체크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저 이번 달에 정말 여러분들이 잘 외우시면은 정말 써먹을 수 있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았던 것 같아요. 이번 달은 정말 보면 뭐였냐면 바로 lasting. 우리 lasting 배웠죠? 그치? 왜? 여러분 관사. 그래서 a lasting impression이라고 얘기하는 명사로 나오죠. 그래서 해석하면 뭐라고 그래요? 지속되는 인상이에요, 여러분. 근데 lasted 아니에요? 지속되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중요한 거죠. last 품사보다 자동사. 자동사는 여러분 ing나 일이 당연히 동사니까 붙일 수는 있어요. 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ing는 항상 뭐야? 능동. 일이는 뭐야? 수동. 그러니까 내가 lasting을 쓰잖아. 그러면 last에다가 분사 형태를 만들고 싶어서 ing나 pp를 쓰잖아. 자동사는 수동태가 된다, 안 된다. 아니 된다. 그치? 그러니까 lasted 된다, 안 된다? 아니 돼요. 그래서 바로 뭘 써? 항상 ing만 써야 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lasting impression이라는 표현, lasting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동사로 쓰여서 분사 형용사로, 사실 그리고 얘는 분사 형용사로 굳어진 아이기도 해요. 그래서 분사 형용사로 굳어진 자동사의 ing 패턴, 대표적인 거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재, 유스타일시 교재 154페이지 또는 기타 여하, 여러분 기본서들에 보면 분사편에 가면 다 나와 있는 얘기세요. 참고해 주시고요. 자, lasting 지속되는 또는
여러분들 되게 많이 틀리는 게 이거더라고요. remaining. 자, 남아있는. 남겨진 안 돼요? 안 돼요. 자동사니까요. 그죠? 자, 대표적인 자동사 중에 하나, exist. 자, 존재하다죠? 존재하는. 그래서 기존의 라는 뜻으로 여러분 확인한다 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다. 자, 그래서 이런 동사들이 또 있었다. 그리고 또 rising, 상승하는. 그죠? rise가 자동사죠, 여러분. 그래서 대표적인 자동사들에 대한 분사형용사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정리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까지 알려드리고 싶고요. 자, 여기다가 여러분 제가 자동사는 아닌데, 즉 타동사인데 타동사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ing 형태로만 쓰는 분사형용사가 있어. 자, 대표적인 몇 가지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워낙 많아요. 하지만 몇 가지만. 자, 어려운, 도전하는 이라는 표현이죠. 챌린징이요. 그죠? 자, 왜 이렇게 오늘 글자를, 그쵸? 스펠링을 잘 못 쓰죠? 챌린징. 그죠? 여러분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해심이 많은, 이번 달 시험에 be considerate이라는 그쵸 형태가 나왔었어요. 근데 자리 문제이기 때문에 상관없었는데 be considerate이 사력 있다, 이해하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be understanding도 같은 표현이세요. 자, 그래서 비슷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심이 있는, 사력 깊은 이라는 뜻으로 쓸 수 있다. 근데 understanding 같은 경우 이제 명사도 사실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장래가 유망한 promising. 자, promising한 candidate다. 그쵸? 장래가 유명한 지원자다. 그러니까 합격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곧 그렇게 되실 겁니다. 그죠? 열심히 꾸준히 노력해 주세요. 자, 그래서 promising이라는 표현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얘기하는 게 또, 까다로운이라는 말. 그죠?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는 이 demanding이라는 단어는 꼭 한 번쯤은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점점 어떤 그 상황, 어떤 상황들이 획일화가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커스터마이즈화가 되죠. 그쵸? 그래서 맞춤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에서 이제 demanding하다라는 말도, 까다롭다는 말도 굉장히 많이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요 정도 얘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2개만 딱 정리를 하고 여러분 갈 거예요. 자, 2개는 뭐냐면, 여기 지울게요, 여러분. 자, 그 중에 첫 번째는, 요거는 여러분들이 쓰시라고 놔두고,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제가 늘 항상 수업 시간에 전치사 얘기할 때, 어몽이랑, 그 다음에 누구였지? 어몽이 친구? 그렇지, 비투인. 제가 항상 얘기해드리죠. 어몽하고 비투인의 여러분 공통점이 뭐였다? 그치. 얘네들은 오는 명사가 어떤 명사? 항상 복수. 이번 달에 복수 명사 받아서 정답이 누구였어요? 어몽이. 그쵸? 얘였죠? 꼭 체크 잘해서 가져가세요. 복수 명사 받을 수 있는, 복수 명사, 일반 복수 명사를 받을 수 있는 전치사 몇 개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요것만 외우셔도 상관없어요. 기간 명사는요? 기간은 아니거든. 그쵸? 일반 명사들 중에서 복수를 받을 수 있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 달 또 중요한 포인트. 자, 접속사 if랑 친구가 누구야? 자, 배웠던 얘기야. provided that. that은 이때 생략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바로 조건의 의미의 if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배웠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쵸? 안 배웠으면 틀리란 말인가요? 공부하시면 여러분 사실 다 나오죠? 자, 어디 나오냐면 조건의 부사절 또는 여러분 분사에서 가시면 분사형 접속사라든가 이런 표현에서도 보시게 되는 아이입니다. 꼭 정리해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 지금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를 좀 정리를 좀 해드렸어요. 그래서 평이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주의를 하셔야 되는 2가지의 단어 형태, straightforward 그리고 extended를 비롯해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지만 꼼꼼하게 조금 더 구조 분석을 하면서 접근을 하면 더 잘 볼 수 있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생략이라던가 명사의 자리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음 달 시험이 어떻게 될지 좀 모르겠지만 다음 달 시험은 이거보다는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사실 어렵다, 어렵지 않다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많이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구조 분석을 할 줄 안다.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어를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고 자리를 잘 파악할 줄 아는 능력도 필요하세요.
자, 그래서 이번 3월달 시험은 훨씬 더 길죠, 여러분. 준비 기간 자체가 아마 2월달까지 지금 준비하신 분들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많이 지쳐하시더라고요. 1, 2월 힘들게 고생하셔서. 근데 아직 만약 목표 점수를 달성하지 못한 분들이라면 3월까지는 분명히 준비를 하실 거예요. 3월달까지 잘 여러분 힘을 나눠 가시면서 공부를 하셔서 꾸준하게 3월 말에, 그쵸? 여러분들이 저 공부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셔서 3월 말에는 정말 좋은 결과를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또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